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이 월요일 이 시간에 무엇일까요? 최희 아나운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오늘도 만관뉴 시작 전에 이 청취자 문자 주제 알려드릴게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꾸려지게 되는데요.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오늘 청취자 문자 주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예스앱 애플리케이션에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만관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만관뉴는 청와대는 시민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 개방 예정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예요. 네. 자, 용산으로 이제 결정됐습니다. 네,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원래 광화문 쪽에서 집무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국방부 쪽으로 선회를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사실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횡포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이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호평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졸속 추진이다. 임기 시작 50일 남겨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라는 판단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효율적으로 이전해서 안보 태세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 시작인데 그럼 청와대도 그때 개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월 10일 개방한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10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 그날 오후부터 바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과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제 그리고 성곽길까지 한꺼번에 공개된다고 하고요.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등반로도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행하게 됐는데 이 관련해서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조금 있다가 2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만관뉴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만관뉴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입니다. 자, 일단 코로나 확산세부터 좀 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확진자 수를 보면 줄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찍고 이후로 쭉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그때 62만이었죠. 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1만 4천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가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사망자입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가 327명으로 다시 역대 두 번째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고 이번 주 중반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전문가들은 조금 다릅니다.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어요. 완화된 거리 두기 시행 조치에 대해서는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정이라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거리두기 완화를 하는 거 이게 오늘 시작하죠?
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이 되는 거고요. 예.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 6명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요. 네, 전국에서 동일하고요. 네. 또 동거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해외 입국자들 그러니까 해외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 그 방역도 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 접종을 다 완료한 분들이라면 해외에서 들어와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이전에 해외에서 입국해서 격리 중이신 분들 지금 계실 텐데 오늘부터 일괄 해제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어제 들어왔던 분들도 해제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단 격리 면제 제외 예. 국가가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예. 접종과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들 3차 접종 오늘 시작하죠. 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네, 소아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화이자사의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래요. 다음 한간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만관유는 노상장터를 덮친 경주 산사태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장터를 덮쳤으면 인명 피해가 났었을 법한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게? 네, 어제 낮 12시 40분쯤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변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상인 한 명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서 이 병원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좀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갑자기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2차선 도로를 덮쳤고요. 예. 도로변에서 나물 등을 팔던 상인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이날이 5일장이 또 열린 날이라서 상인들과 장을 보는 시민들이 많았고 등산객들도 많았던지라 정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이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인명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 70대 상인 한 명 좀 약간 다치신 분 말고는 다른 분 없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된 데에는 네. 이유가 있었는데 상인 한 분이 돌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보셨대요? 네, 대피해야 할 것 같다면서 대피하자. 네, 주변 상인들과 함께 대피한 덕분에 아이 다행이네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분 덕에 그나마. 네. 이게 최근에 비 왔잖아요. 그거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던데. 네, 최근 4월 동안 이 지역에는 40mm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네. 이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가 해빙기가 겹쳐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래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입니다. 요즘 기온이 올라가서 또 해변기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건 주세요. 네, 코로나 확진의 신부 혼자 결혼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 결혼식이라니? 신랑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예. 결국 신부 혼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 어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예. 이처럼 예비 신랑이나 신부 혹은 혼주가 확진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소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예. 이 코로나 시국 결혼식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결혼식장에는 신부만 덩그러니 있었고 예. 신랑이 있어야 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예식장 앞에 스크린 화면에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신랑이군요. 네. 그래서 화상 연결로 결혼식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신랑은 이 네. 화상 연결을 해서 예.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문자 소개해 주셔야죠 이제. 네, 청취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두 분 정도 소개할게요. 네. 2242님께서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소통일까요? 예,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8162님께서는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국민은 두꺼비가 아닙니다. 예. 네, 3315번님은 당장 이런저런 논란에 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좋지 않을까요? 청와대 개방 첫날 아이와 함께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 보여주셨네요. 예, 또 찬성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3037님께서는 처음 듣고 놀라긴 했지만 이미 확정된 거 응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5398번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다가 북한 도발도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전엔 불안하긴 합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슷한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6201님께서는 지금 시기에 국방부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를 옮기는 건 위험해 보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7194번님을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요. 자, 이분들 중에서 이따가 네, 예. 몇 분 지금 추첨해서 지금 말고 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난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휴 아나운서였습니다.